어제 했던 거는 왜 우리가 어려운 C++을 배우는가, 개념도 많고 요새 나오는 것처럼 키워드 적고 배우기 쉬운 언어를 냅두고 왜 C++를 배워야 되고 왜 아직도 얘는 메이저인가 했어요. 얘네들 같이 포인터 개념을 숨기지 않았고 C에서 그냥 객체 지향만 얹어서 쓰는 모양 기억나시나요? 처음에 C 언어에서 C++로 넘어갈 때 C에다가 OOP만 얹은 거잖아요. OOP 이게 C++이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포인터 개념도 다 갖고 있고 쓸 수도 있고, 네. C에서 모든 기능을 계승했기 때문에 기능도 많고 이제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뭐 함수 포인트, 보이드 포인트 여기서도 다 쓸 수 있고요. 그럼에도 쓰는 이유는 성능 때문이었다. 성능은 이제 게임 만드는 예로 좀 들었었죠. 이런 엔진, 유니티 엔진, 뭐 언리얼 엔진, 네.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하냐로 좀 갈리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걸로도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얘가 좀 더 고사양의 고사양의 좀 굉장한 게임들을 만들 수 있다. 뭐 GT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온라인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요새 나오는 거 뭐 검은 사막, 뭐라고 또 뭐 있지? 블레이드 앤 소울 이런 거. 그러니까 오픈월드에다가 심지어 3D,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임들, 그냥 요새 나오는 게임들 2D 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은 얘는 사람보다는 기계랑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이게 되려면 성능이 보장돼야 되는데 얘네 둘 다 성능이 보장되지만 C를 사용하면은 얘는 객체 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진다. 얘는 객체 지향을 도입했기 때문에 생산성이 올라간다. 얘로도 충분히 C++만큼의 C++보다 더 그 정도의 성능을 뽑아낼 수 있지만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네. 얘로 했을 때는, 얘로 하면은 이제 여기 밑에 함수 포인터, 구주측 포인터, 뭐 포인터에 포인터 뭐 이런 거를 다 써야 되는데, 얘를 쓴 결과물이랑 그냥 얘만 가지고 만든 결과물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네. 마지막에 가서는 C++로 만든 놈이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적당히 타협을 본 게 C++이라는 거. 뭐 성능도 보장되고 우리가 사용하기도 C보다는 편한, 네, C++를 사용해서 쓰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었죠. 뭐 얘는 복잡하고 알아야 될 것도 많다는 게 사실이지만 이 키워드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20에서 30개 정도만 사용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한다. 네. 함수 포인터 개념도 있고 뭐 이것저것 많은데 복잡한 프로그래밍 원리 이런 거는 잘 사용을 안 하고요. 이제 많이 사용되는 개념은 개념 전부를 사용하지 않지만 많이 사용 개념은 STL이라고 있어요. STL은 뭐냐면은 스탠다드 템플릿, 이게 스펠링이 뭐더라? STL 어디 갔어? 여기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서 이제 활용을 하는
활용한다. 이거 지금 뭔지 몰라도 돼요. 이거 나중에 할 거예요. 나중에 할 거고요. 이런 곳에서 활용을 한다라고만 아시면 돼요. 지금. 네. 그러니까 갖다 쓸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아니면은 여기는 구현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또 std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얘 같은 이제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활용.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전부를 사용 안 하고요. 대신 얘네들을 끌어당겨서 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왔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가 많이 쓰는 개념을 추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제 그 키워드 보시면요. 아니다, 오픈독스 이런 거 보시. 이 중에서도 많이 쓰는 게 있고 적게 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쓰는 거는 정말 우리가 많이 본 것들. 네. 여기 보시면 어제 한 이뇰도 있고 아직 안 한 익스턴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클래스 있고 컨티뉴 있고 do는 안 했고 else 있고 if else 할 때 그 else예요. 뭐 자주 쓰는 것들은 보면 알잖아요. 그죠? 아무튼 다 쓰지 않고 자주 쓰는 애들만 모아놨다는 거. 버렸어요. 그냥 과감하게 좀 버린 느낌이에요. 네.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개념들을 가지고서 얘네를 만드는 거예요. 얘네를 만드는 건데 이렇게 쓰는 애들은 이제 뭘까? 코틀린, 스위프트, 고가 대표적이고요. 얘네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녀석들을 도입해서 쓰는 놈들이고, 정리를 해보자면은 한마디로 끝낼 수가 있는데요. 시뿔뿔은 실행 성능이 매우의 좀 강조, 매우 좋으면서 이제 적당히 객체지향적인 개념과 적당히 불편하기 때문에 기계 친화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네, 그죠? 실행 성능 보장이 되니까 이걸 쓴다고 했잖아요. 매우 좋으면서 얘는 아예 객체지향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C 언어, 그러니까 객체지향 언어는 맞는데 C 언어를 다 가져왔으니까 그냥 C처럼 써도 되는 거잖아요. 얘는. 그죠? 그래서 적당히 불편한 거죠.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 친화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뭐 게임이나 고성능의 퍼포먼스가 요구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많이 이용되는 거예요. 이래서 근데 여기 보시면 성능에 관한 얘기를 제가 좀 했는데 왜 시뿔뿔은 성능 퍼포먼스 좋은 거예요. 왜죠? 이거는 성능이 왜 좋아요? 얘는
여기서 이제 또 이거 좀 어렵다기보다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얘는 왜 성능이 좋냐면은 단순히 기계 친화적이라서가 아니에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기계 친화적이기 때문에 C++ 기반 엔진인 얼리얼 엔진을 써서 게임을 만든다고 해놨고, 그죠? 기계 친화적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여기도 기계 친화적이란 말을 썼는데 단순히 얘만으로는 퍼포먼스가 좋지 않아요. 얘도 이제 새롭게 정리를 좀 할 내용인데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기준이야 뭐 여러 가지지만, 네,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컴파일러, 하나는 스크립트 언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네. 이 컴파일 언어에 해당하는 녀석들은요, 얘는 이거를 그래 우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좀 잘 써드릴게요. 따로 정리하실 필요 없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그 코드를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요. 빌드라는 과정을 거쳐서 컴파일을 하고, 이 결과물로 나온 녀석들 있죠. 실행 파일이 이 결과물이 되는 거거든요.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얘를 개발 언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컴파일 언어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한번 그냥 정독해보세요. 정독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소스 코드를 저희가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컴파일러가 얘를 컴파일을 하잖아요. 그 배웠잖아요. 저희 운영체제 뭐 어쩌고 막 이런 거 할 때, 그죠? 그 결과물로 나온 녀석을 실행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실행 파일은요, 사실 얘는 어셈블리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실행 속도가 엄청 빨라요. 실행 속도가 빠르다. 근데 이 때문에 다시 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실행 속도의 실행 파일의 실행 속도는 빠르지만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근데 이제 실행하고 디버깅도 하고 결과를 보려면 컴파일 과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항상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얘는 컴파일 언어니까. 그러니까 실행하려면은 컴파일이라는 과정이 한번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태 했던 거예요. 이게. 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스크립트 언어는 뭐냐면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새는 스크립트 언어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왜냐면은 이게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 그 소스 코드를 직접 실행해요. 직접 실행.
직접 실행. 얘랑 느낌이 좀 달라요. 얘는 컴파일을 해야 실행을 할 수 있는 건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실행해버려요.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얘 같은 경우는 그 뭐야 인터프리터라고 있어요. 인터프리터. 얘가 맞을 거예요. 인터프리터. 얘는 뭐냐면은 소스코드 번역기예요. 얘가 그 내가 이제 한 줄 쓰면은 그 한 줄을 번역해서 실행을 해버려요. 그때 번역. 한 번 더 실행. 이렇게. 얘는 한 번에 모아서 컴파일을 하는 거고 얘는 한 줄 한 줄 그때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실행을 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저희가 얘네만 놓고 딱 볼게요. 얘네만 이 녀석들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이제 소설책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소설책이 이렇게 있다면은 어떤 소설책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영문판이에요. 영문판 소설책. 영판 소설인데 얘를 갖다가 이제 한국에서 정식 발매를 하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정식 발매? 아니야. 정식 발매 느낌이라기보다는 얘를 제가 읽고 싶은 건데 얘가 그냥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건데요. 그죠? 얘를 읽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냥 얘는 읽고 싶은 건데 하나는 이제 한 번에 통번역된 버전을 사서 읽는 거. 하나는 여기에다가 여기 사람이라고 할게요. 번역해주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는 거예요. 지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한 번에 통번역한 이 버전의 이 녀석을 읽던가 아니면 그때 내가 한 줄 한 줄 읽고 싶어요. 한 줄 한 줄 읽고 싶은데 통번역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얘가 번역을 해서 저희한테 들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차이예요. 이런 차이. 그죠? 근데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통번역 돼 있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읽기 편하고 빨라요. 한 번에 돼 있으니까 빠른 거죠. 이거는 얘는 이제 얘가 이제 뭐야 컴파일 언어, 얘가 이제 스크립트 언어로 비유를 좀 해볼게요. 얘는 통번역, 읽기 수월하고, 그죠? 얘는 빠르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대신에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왠지 아시겠죠? 얘를 그냥 갖다가 한 번에 번역을 해버릴 수 없어요. 통번역가가 이걸 한번 쓱 거쳐가지고 번역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돼 있으면은, 그러니까 번역이 완료된 시점에서는 읽기 편하고 빨리 읽을 수 있지만 번역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야 돼요. 얘는 반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주는 방식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 통번역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한 줄 한 줄 옆에서 읽어주니까. 대신에 느려요. 한 줄 한 줄 읽어주니까 느린 거예요. 네, 그죠? 둘의 차이는 또 뭐냐면은 그래 번역 얘 때문에 번역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다.
번역 시간은 필요할 수 있어. 이렇게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좋은 점이 이제 한번 통번역을 해놓으면요, 이 번역본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번역본 문서가 남잖아요. 그죠? 번역본 문서, 얘를 말하는 거죠. 이 녀석을 번역해놓은 이 번역본 문서, 내가 뭐 한글이든 어디든 어디다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번역본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추후에 다시 이 녀석을 읽고 싶다 하면은 얘만 그냥 읽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언제든지 빠르게 다시 읽을 수 있어요. 대신에 그때그때 번역을 하는 이런 버전에서는 번역본 문서 자체가 없죠. 왜냐면 얘가 구두로 그냥 다 말해주는 거니까. 그죠? 그냥 한번 말하면 땡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했을 때의 차이가 좀 있어요.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했을 때는 번역본 문서가 있다면 얘를 읽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다시 읽어줘야 돼요.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 실행하면 얘는 빠르고요, 얘는 느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이런 문서가 남아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데 그 기억나시나요? 그 뭐야, 램 얘는 좀 더 보자면 얘네 두 개만 좀 놓고서 볼게요. 그 얘가 번역해두는 말을 얘처럼 이렇게 어딘가에 적어놓으면 되지 않냐 할 수 있어요. 얘가 번역해주는 거 그냥 한 줄 한 줄 받아 적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자, 얘가 램이에요. 램, 우리가 맨날 다뤘던 램이에요. 램. 얘는 주기억 장치잖아요. 얘는 주기억 장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번역해주는 걸요, 여기다가 저장을 하고는 있어요. 네,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돌아가고는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을 내가 따로 지정해서 저장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얘가 말하는 거를 받아 적고는 있어요. 받아 적고는 있는데, 이거를 받아 적고 얘가 말이 끝나면요, 이거 다시 그냥 없애요. 그러니까 파일로 저장을 하지 않아요. 이 파일을 따로 지정해서 저장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스크립트 언어 있잖아요. 한 줄 한 줄 번역해주는 애. 네, 얘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다시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다시 올려야 돼요. 이렇게 다시 번역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말이죠. 얘는. 네. 근데 이게 얘랑 차이점 아시겠나요? 어떤 느낌인지. 얘랑 컴파일 언어랑 스크립트 언어랑 차이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새 들어서는 이제 뭐랄까, 현대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발달, 스크립트 언어도 빠른 속도를 보장할 수 있어요. 보장하지만 이거는 절대적인 어셈블리요. 얘네들을 못 따라와요. 이게 정설이에요. 지금 절대예요. 절대. 얘네가 아무리 빨라져도,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엄청 좋아지고 있어서 스크립트 언어도 한 줄 한 줄 번역해주는 것도 통번역하는 것만큼 빨라질 수는 있어요. 빨라질 수는 있지만 절대 못 따라잡아요. 절대. 이건 절대예요. 절대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빨라진다? 얘도 빨라져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이 갭은 그러니까 이 격차는 절대 좁힐 수가 없어요. 절대로예요, 이건. 네. 컴파일러너가 뭐가 있냐면은, 이거 뭐가 자바 일단 아는 거 먼저 써봅시다. 자바 있고요. 그러니까 따로 컴파일러가 존재한다는 거죠, 얘는. 그리고 우리 했던 C 있고요. 그리고 코틀린도 여기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오브젝티브 C라고 있어요. 오브젝티브 C. 얘는 따로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언어도 있어요. 네, 얘도 객체 지향이에요. 오브젝티브 C 이런 언어도 있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또 뭐 있을까요? 스위프트 이거 맥북 갖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네. 그리고 고도 여기 해당되고요. 스크립트 언어에는 일단은 PHP 그리고 그래 했던 분들 계시죠?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루아라고 또 있어요. 루아 되게 가벼운 언어인데, 네, 이런 게 있고. 파이썬 스크립트 모드 파이썬을 스크립트 파이썬도 스크립트 언어일 텐데 이게 인터프리터 얘는 애매한 것 같아요. 얘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요게 스크립트 언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건데, 얘가 파이썬이 결론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아니에요. 이건 잘못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건 아니고, 네, 애매하게 해놨네. 얘는 애매하니까 우선 뺄게요. 중간 코드 화이트 코드로 만든다고? 스크립트 코드가 우선인 것 같아요. 파이썬 코드도. 네, 파이썬 코드는 스크립트. 그러네. 파이썬도 여기다가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먼저 실행된다고 하니까. 네, 파이썬도 이쪽. 네,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게 맞아요. 그래서 결론은 얘는 절대 얘네들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 성능으로만 보자면 얘네들은 절대로 얘네들을 뛰어넘지 못해요. 뭐 느낌이 좀 안 오실 수도 있는데, 느낌이 좀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이게 스크립트만 좀 보자면은 저희가 분설점 저 지금 아무것도 실행시킨 적이 없거든요. 저 따로 뭐 버튼 누르거나 한 적 없는데 그냥 지가 알아서 번역을 해놔요.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렇게 번역을 해놓는 녀석이 이제 스크립트 언어. 근데 이거 자동 실행이 켜져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여기 이렇게 실행을 따로 할 수 있어요. 실행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저는 그러니까 얘가 쓱 훑어보지 않고 그냥 한 줄 한 줄 실행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버리면요, 이 실행할 때 오류를 내요. 이렇게 좀 다르죠. 저희 이런 비주얼 스튜디오 쓸 때랑은 좀 다르죠. 걔는 이미 막 빨간 줄 쳐져 있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실행할 때 알아요. 이거를 번역가가 한 줄 한 줄을 읽어주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냥 간단한 예였고,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정리를 따로 하기 힘들어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걸 넉넉히 봐도 상관은 없는데요, 이런 게 있다고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추가로 얘네들은 절대로 얘네들의 성능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것까지 아셔야 돼요.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니까 저희는 왜 더 들어가냐면은 컴파일 언어에서 좀 더 세분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뭘로 세분화를 시킬까요? 얘는 컴파일 언어, 얘네만 딱 보자면 자바, C 언어, C++ 여기 학원에서 하신 분들은 눈치를 좀 채셨을 텐데, 뭘까요? 얘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컴파일 언어를 나누는 기준. 컴파일 언어를 나누는 기준. 보통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자동 메모리 관리 모델 이면은 수동 메모리 관리 모델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 자동 메모리 관리 모델은 그래 이렇게 합시다. 자동 메모리 관리 모델은 얘네 빼고 거의 다 채택을 하고 있어요. 얘네 빼고 이렇게 수동 메모리 관리 모델 뭔지 아시죠? 뭐 하는 건지 아시죠? 거의 모든 언어는 자동 메모리 관리 모델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거의 모든 언어 거의 네. 얘는 이제 뭔가 하나 만들 때 new 키워드, 이게 뭐죠? 객체 하나 만들겠다 했잖아요 저희, 그죠? new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얘는 사실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든 간에 사용을 해요. 객체 지향이면. 네. 대신에 delete 뭐 그런 거 있잖아요. free, delete free 이런 거는 자바나 뭐 C# 이런 애들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딜리트 하는 거, 우리 메모리 수동 해제 해주는 거 있었죠, 그죠? 얘 new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 자체는 사실 다 사용을 해요. 다 이렇게 new 키워드를 사용하는 녀석들인데 다 사용을 하고 있어요. 대신에 딜리트 이런 애들은 여기서만 쓰는 거잖아요. new 딜리트 짝이었잖아요, 맞죠? 그죠? 다른 데선 없는 키워드.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가 짰어요. 프로그램을 짜면은 얘가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메모리 해제 시점을 프로그램 실행 중에 얘네가 적당히 판단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제를 하게 된다는 건데, 얘는 일정량의 일정량의 퍼포먼스를 희생해야 돼요. 그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짜면요,
유기적으로 판단을 해서 메모리 해제 시점을 프로그램 실행 중에 적당히 판단해서 판단하여 해제한다. 때문에 일정량의 퍼포먼스를 희생한다. 왜냐면 이거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거 판단할 때 이만큼 쓴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거 언제 해제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하는 데다가 힘을 더 쓴다는 거죠. 얘는 다시 얘를 정리해서 말해보면은 이 자동 메모리 관리 모델들은 이런 일을 해서 일정량의 퍼포먼스를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건데, 수동 메모리 관리 모델은 이걸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퍼포먼스가 더 좋다는 거고 얘가 좀 더 떨어진다는 거죠. 그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컴퓨터가 메모리 해제하는 시점을 따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그죠? 아 그래, 여기 C샵도 거기에 더해서 이제 자바나 또는 C샵 같은 언어는 가상환경 프레임워크라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JVM 아시는 거, 자바 버추얼 머신 뭐 이런 거 있죠. 네, JVM이나 얘도 따로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손실이 있어요. 추가적인 성능 손실이 있어요. 추가적인 성능 손실. 아 그래 그럼 근데 불구하고 이 C샵은 그 포인터 타입을 이제 좀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얘랑 연동이 돼요. 좀 편의성이 있어요. 얘랑 연동이 돼요. 성능을 고려해서 만들었다는 거죠. 얘도. 그죠? 좀 더 퍼포먼스가 좋아요. 좀 더. 이렇게 좀 더 좋아요. 좀 더. 여기까지가 정리 끝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결론 되게 많아요. 뭐 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왜 메이저 언어인가? 어렵지만 개념이 많지만 왜 메이저 언어인가? 키워드도 많아요.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대신에 다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리고 포인터 개념도 쓰는데 남들은 이런 거 안 쓴단 말이에요.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네,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이런 거 만들려면은 성능 좋은 녀석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C 언어는 생산성이 떨어지므로 너무 어려워져요. 너무 어려워지고 결론적으로는 C++이랑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적당히 C++을 사용하는 거고, 전부 다 쓰지 않지만 자주 쓰는 애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거 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론 1이고요. 결론 1. 그리고 이 때문에 이제 이런 고사양의 고성능, 뭔가 많이 잡아먹는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 하면은 C++로 만드는 이유가 되겠죠. 단순히 기계 친화적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컴파일 언어냐 스크립트 언어냐. 저희가 지금 쓰는 거는 컴파일 언어 요거잖아요. 요거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인터프리터 언어라고도 하죠. 얘는 인터프리터 언어. 인터프리터 언어는 이제 소스코드 번역해주는 애는 여기 옆에 앉아가지고 한 줄 한 줄 읽어주는 거예요. 저희 프로그램을 명판 소설이라고 쳤을 때 옆에 앉아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앉아주는 애고요. 앉아서 알려주는 애고요. 컴파일 언어는 통번역
통번역을 해놓은 버전인 거죠. 통번역 한번 싹 훑어서 통번역을 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읽는 거는 이 번역본을 읽는다는 거. 네. 그래서 얘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컴퓨터 성능이 좋아지면서 얘도 발전을 많이 했지만 절대로 얘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는 거. 절대로. 근데 컴파일러너도 다시 분류를 해보자면은 자동 메모리 관리 모델, 수동 메모리 관리 모델이 있어요. 자동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지가 알아서 판단하는데 이제 투자를 좀 더 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성능이 수동보다. 얘는 내가 해제해줄 그 시점을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C샵은 포인터 타입을 제한적으로 지원해서 퍼포먼스가 남들보다는 조금 더 좋다는 거. C++과 연동도 지원을 하고요. 얘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은 현재 게임 만든다 하면 C 또는 C++ 같은 애들이 메이저가 된 거예요. 네. 이게 그러니까 유니티는 C#, 언리얼은 C++. 보통 이렇게 만들어요. 보통 다른 애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는데 각각 개발에 맞는 이런 엔진들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안에는 각각 언어, 그러니까 특화된 언어가 있다는 거. 그래도 얘가 좀 더 낫다. 얘가 좀 더 성능 보장이 된다. 그리고 또 C샵도 C++만큼은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필요 이상의 것들은 좀 날리고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내용 중에서 약간 실무 위주에서 쓸 만한 것들을 정리해서 그 다음 시간부터 나갈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왠지 아시죠? 왜겠어요 이거? 왜 이런 예시들을 왜 들었겠어요? 다음에 이 C++ 말고 항상 했던 거 있죠? C++ 말고 이 수업이 끝나고 나서 내가 또 다른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된다. 기준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한번 해봤으니까 내가 자바 안 해봤으니까 자바 비슷하겠지? 비슷해요. 대신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다? 이거는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얘랑 좀 사용하는 법이 다르지 않을까? 그럼 일단 여기 있는 거 좀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얘랑 차이점 비교해가면서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에 공부할 거 여러분들 골라야 되잖아요. 더 그죠? 얘로만 해서는 뭔가를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특화된 업무를 보겠다면은 얘만 주거락 하는 게 맞겠지만 두루두루 많이 아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것도 할 줄 알고 여기 있는 것도 할 줄 알면은 믿고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상대방이. 네. 아무튼 이 내용도 숙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거 영상을 보셔야 하는 이유가 제가 메모장에 써드렸어요. 일부러 이거 좀 보시라고. 네. 그냥 제가 써드린 거 설명 안 들어도 되고요. 그냥 이거 한번 쓱 읽어봐도 되니까 이거는 한 번쯤은 다시 보시죠. 얘는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돼요. 둘 다. 아시겠죠? 네,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